폭스바겐.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오늘은 전쟁터같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과 월가의 불편한 천재 마이클 버리의 2025년 대공황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때는 2005년 미국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화랑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돈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모기지론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장기저리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주택저당증권을 중개기관에 팔아서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중개기관은 다시 주택저당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금융기관에게 지급합니다. 당시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증권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거래하며 천문학적으로 거품을 키웠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체결한 부동산 대출 서류를 하나하나 다 읽어본 뒤 주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골드만삭스를 찾아갑니다. 마이클 버리는 CDO가 완전히 망하면 나에게 그 액수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CDS, 즉 신용부도 스왑을 맺자고 제안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CDOCOLLATERALIG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보증권으로 회사채나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한데 묶어서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이다. CDS-CREDT 디폴트 스와프, 신용부도 스와프란 부도가 발생해서 채권이나 대출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파생보험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한 대상이 부도가 날 경우에 더 큰 보험금을 받는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마이클 버리의 투자 소식을 듣고 돈 냄새를 맡은 자레드 베넷은 당시 금융투자의 흐름과 반대로 투자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합니다. 다혈질의 시니컬한 성격의 펀드 매니저 마크 바움은 처음 베넷의 주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지만 직접 직원들과 함께 주택시장을 조사하면서 베넷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시골에서 소액 투자를 하던 청년들은 우연히 이 진실을 알게 되고 은퇴 후 시골에 칩거해 있던 전직 트레이더인 벤 리커트에게 연락해서 주택시장 붕괴에 투자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CDO 부채담보부채권이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CDO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만 잘 갚으면 일정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구조인데 당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 CDO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면서 짭짭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CDO 안에 포함된 채권 중 원리금을 낼 여력이 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실정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를 한데 묶어서 합성 CDO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판매했고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앙은 터졌습니다. 방만했던 거대 금융들이 하나 둘 파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었으며 집을 잃고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살자가 속출했고 미국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지만 월가의 자만과 탐욕은 이를 외면하였고 은행, 정부, 신용평가회사 등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기 시스템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빅쇼트라는 블랙코미디 영화는 도덕성이 실종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부에 연락하였지만 답변 대신에 FBI의 사회조사받고 회계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월가의 불편한 천재 마이클 버리가 2025년 3월 전 세계에 경제공황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 2025년 3월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서 경제공황이 시작된다. 둘, 그 원인은 독일의 대형 자동차 회사의 파산, 관련 업체의 파산, 뒤따르는 도이치뱅크의 파산이다. 셋, 독일 경제의 파산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망가지고 미국 경제도 망가진다. 넷,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 다섯, 곧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 여섯,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일곱, 개인들은 현금이나 금을 확보해 경제 불황에 대비하고 기업은 체질 개선을 하고 국가는 경제구조 조정과 사회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 어제는 해리덴트가 제기한 2025년 초 중반 나스닥 92% 하락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기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경제 공황설의 발단이 독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럽 경제의 강자 독일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발화점이 되어서 자동차 산업에 대출을 해준 독일 은행들이 붕괴하면서 시작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세계 2위 폭스바겐이 경영난에 처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9월 2일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 최소 2곳을 줄이고 1994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정 협약도 해지하겠다며 정리해고를 예고했습니다. 1938년 설립한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독일 내 공장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당황한 독일 정부가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자국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약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은 글로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공급 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판매량은 841만 대에 그쳤습니다. 113만 대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0년 22만 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120만 대로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4년 중국 전기자동차 수출은 18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대한 중국의 덤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영난은 중국의 전기자동차 진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마이클 버리의 경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독일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합니다. 빅이냐 베이비냐의 선택만 남았을 뿐 금리 인하는 확실합니다. 아직까지 소비 지출은 양호하며 고용 경색을 막으려는 연준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경제 대공황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다수 썰은 경제 대공황설이 미국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일발 경제 대공황설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버리는 독특한 천재임에 분명합니다. 경제 공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항상 경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방영한 미국 증시와 20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을 앞둔 19, 20일은 관망하기 바랍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 주식의 50%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